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덕후 여러분. 저는 예전에 투니버스에서 스튜디오 붐붐을 진행했던 송낙현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정말로 오래간만의 일이라서 좀 어색한데요. 한 20년도 더 넘은 것 같죠? 제가 아끼는 덕질 아이템을 좀 소개해달라고 계속 좀 독촉을 받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소개할까 하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문득 그렇다면 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했던 덕질이 뭐였을까? 처음으로 이렇게 사서 모았던 물건들이 뭐가 있었을까 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. 그랬더니 그 딱 시작점에 있는 물건이 있었습니다. 네, 뭐 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네, 제가 처음으로 덕질을 시작했던 물건 바로 미니컬러 대백과입니다.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다들 한두 권씩 문방구에서 샀던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. 당시에는 이렇게 뭐 인터넷도 없고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뭐 저의 오독 지식의 어떤 원천 같은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저의 추억 속의 미니컬러 대백과가 국내에 언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었고 어떤 시리즈들이 쭉 나왔는지 저의 어떤 덕질 인생을 좀 회고해 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네,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1980년대 초중반 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당시 국내 어린이 참고소 시장에는 그 절대 강자가 있었죠. 동화전과라고. 전과라고 하면은 그 한 권의 참고소에 모든 과목의 이제 풀이 과정이 다 같이 들어있었던 그 두꺼운 참고서였는데요. 뭐 2인자였던 표준전과라고 또 있었고요. 그 전과 말고 그 한 달에 정해진 분량만큼의 학습을 도와주는 이제 월간 학습지 시장이 또 따로 있었어요. 그 중에 이제 유명했던 게 그 코끼리 마크가 이제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 월간 다달학습이라고 있었습니다. 그 다달학습을 출간하고 있었던 그 능력개발이라는 출판사에서 국내 최초로 미니컬러 대백과를 내게 되죠. 네, 그게 바로 국내 미니컬러 대백과 제1권 로봇 대백과입니다. 지금 굉장히 레어템이 되어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능력개발의 미니컬러 대백과는 자체적으로 이제 기획한 책은 아니고 그 일본의 원서가 있습니다. 그 케이븐샤 대백과라고 대백과의 원조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판형도 두 개가 이제 같죠. 디자인도 많이 비슷한데, 그러니까 이제 능력 개발에서 일본의 이제 케이븐샤 대백과 시리즈에서 좀 국내에 좀 잘 될 것 같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출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로봇 대백과를 시작으로 해서 그 밖에 무슨 뭐 세계 군용기 대백과, 뭐 괴수공룡 대백과, 그리고 뭐 그 밖에 다른 뭐 그 마술 대백과, 무슨 요괴 대백과, 뭐 종이접기 대백과 막 이렇게 막 나왔었죠. 그래서 이 시리즈들이 이제 한 권씩 나오면서 이제 국내에서 그 미니 컬러 대백과 시장이 생겨난 거죠.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게 반응이 뭐 있는 듯 없는 듯 흘러가다가 그 미니컬러 대백과 중에서 이제 대박 콘텐츠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은하철도 999 대백과였습니다. 이렇게 두 권에 걸쳐서 책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이제 주목도를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. 당시에 뭐 이 작품 자체가 국내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고 또 이제 작품 자체가 막 그 미스테리가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이 대백과를 사면 그 작품 속에 이제 궁금했던 그런 미스테리들에 대한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기대가 고조가 되면서
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었죠. 네. 이 은하철도 999 대백과 역시 그 일본의 원서가 있는데요. 자, 보시면은, 예. 이것이, 케이븐샤의 대백과고요. 예. 미니컬러 대백과 능력개발판인데, 예. 보시는 것처럼, 뭐, 디자인도 똑같습니다. 예. 이렇게. 이 은하철도 999 대백과가 아주 크게 히트를 치면서, 이제 대백과 시장이 국내에서 조금씩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. 다만 이제 이 케빈샤의 대백과는 어떤 특정 애니메이션만 계속 공략하는 게 아니라 뭐 어린이 상식, 교양 등등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은하철도 999처럼 어떤 한 작품만을 이제 조명해서 나왔던 대백과는 이후에 뭐 들장미 소녀 캔디가 한번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어요. 그래서 능력 개발의 미니컬러 대백과는 이제 최초 시도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999라는 이제 큰 획을 하나 긋고 점차 좀 잊혀지는 분위기로 이제 가게 되죠. 자, 그런데 그 능력 개발의 미니컬러 대백과의 성공을 좀 지켜보면서 여기서 이제 돈 냄새를 맡은 이제 큰 손이 등장하게 돼요. 그게 이제 바로 어디였냐면 네, 그 권법소년으로 유명한 이 다이나믹 프로입니다. 뭐 나중에 이제 쿤타멘까지 이어지면서 80년대 국내 해적판 만화 시장을 거의 석권했던 이제 바로 그 출판사인데요. 네, 바로 그래서 그 뭐 미니컬러 대백과의 뭐 대명사였던 이 다이나믹 콩콩 미니백과가 나오게 되는 그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다이나믹 프로의 그 대표가 그 이용복이라는 분이셨는데 원래 만화가셨죠. 이분이 그 김청기 감독님하고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. 그래서 그 다이나믹 콩콩 미니백과 제 1권의 표지가 태권브이였습니다. 예. 그 로버트 데지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왔었고요. 그 이후에 뭐 태권브이가 뭐 여러 번 나오죠. 나중에 뭐 우레메 대백과도 나오고 하는데 그 능력개발 미니컬러 대백과와 달리 이제 그 다이나믹 콩콩의 미니백과는 그냥 다 차치하고 그냥 로버트 애니메이션으로 가야겠다. 이제 그런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두 권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마징가 제트, 철인 28호 등등 해서 일본 슈퍼로봇 물들을 하나씩 이제 쭉 내게 되죠.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하나의 미니백과 시장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쌓아가게 되는데, 자,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그 오도쿠 문화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몇 군데가 있거든요.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아카데미 과학의제사에서 발매하고 있었던 그 프라모델 시장입니다. 그 취미로 프라모델을 이제 조립하는 그런 마니아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도쿠 문화의 어떤 뿌리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바로 그 아카데미 과학의제사에서 여기에 이제 큰 이제 불을 지피는 하나의 프라모델을 새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건프라였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좀 아이러니가 있었어요. 뭐냐면 이제 분명히 이제 건담 프라모델들을 갖고 온 거였는데 이제 이름이 건담이 아니라 이제 칸담이었습니다. 네. 그 왜 건담이 이제 칸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는데요. 뭐 간담의 그 타금을 뭐 모르고 못 봐가지고 이제 뭐 간담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, 직전에 그 한국 애니메이션 뭐 스페이스 간담 V하고 뭐 다르게 해야 돼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좀 그 중에서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반다이하고의 어떤 마찰을 좀 피해야 되니까 그 저작권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게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이제 건담은 우리나라에 이제 칸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처음으로 이제 상륙을 한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열심히 이 프로모델을 만들었었는데, 근데 이제
이 프라모델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옆에 그 설명서도 있고 이 박스에 보니까 뭐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뭐지? 하고 이제 읽어봤더니 뭐 무슨 지구 연방하고 뭐 스페이스 콜로니하고 뭐 전쟁을 하고 막 뭐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건프라를 사면은 거기 있는 스토리하고 또 막 연결이 막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, 이게. 이게 무슨 원작이 있나? 그래서 이제 그 궁금증이 이제 건프라를 조립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막 증폭되던 시기였죠.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소가 쥐잡은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다이나믹 콩콩의 미니백과 제 9권이 이제 건담이었습니다. 만약에 그 다이나믹 콩콩에서 좀 뭔가 노리고 출간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게 이제 칸담 대백과가 됐을 텐데요. 이제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, 또 이제 뭐 그 콩콩 같은 경우에는 뭐 반다이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그 덕분에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 칸담이 아니라 이제 건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품이 들어오게 알려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너무 반가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. 다만 이제 칸담은 건담으로 이제 교정이 되었는데 여기도 약간의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. 그 보시면은 그 대부분의 그 등장인물들이나 메카닉이 이제 원래 표기대로 다 이제 따라갔거든요. 그런데 이제 문제의 이 붉은 해성, 네, 샤만 보시는 것처럼 스어 아즈나부르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솔직히 이게 저는 아직까지도 좀 미스테리인데 그 근데 나중에 그 뭐죠? 그 쌍제트, 그러니까 더블 제타의 그 주도 아시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타라는 이름이 좀 일본스러워서 이제 윤성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것 같고, 제가 이걸 언제 또 듣게 됐냐면은 그 나중에 그 소피아 마루소가 국내에 그 CF 찍으러 이제 한국에 왔다가 그 잔이윤 쇼에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. 그 당시 잔이윤이 이제 어떤 가수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소피아 마루소가 그 샹송 가수 샤르르 아즈나부르를 좋아한다고 답을 해요. 그 샤르르 아즈나부르라는 가수는 그 토미노 감독이 원래 그 샤의 이름을 장명할 때 그 모델을 했던 그 원래 모델 가수거든요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이름은 일본 이름이 아닌데 굳이 이거를 왜 스어라고 바꿨을까? 솔직히 스어는 일본어로는 또 표기 자체가 안 되는 그 이름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 당시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이제 프라모델을 통해서 이제 건담에 입문하신 분들은 다 이제 칸담으로 이제 입에 거의 붙는 상황이 발생했고, 이제 저처럼 이제 미니백과를 통해서 이제 또 건담을 만나신 분들은 샤를 스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딱 처음에 첫인상으로 박혀서 그게 입에 떨어지지가 않고 굉장히 오랜 기간 좀 남아 있었어요. 그런 기억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, 그런데 그 당시 다이나믹 콩콩에서는 건담의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건담 이후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속 이제 고전 슈퍼로봇물 위주로 이제 그 컬렉션을 이어가게 되는데요. 자, 그러는 사이에 드디어 이제 건담의 가치를 이제 알아본 이 다이나믹 콩콩의 뭐 숙적이자 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니백과가 등장하죠. 바로 성심도서의 딱따구리 문고입니다. 이 문고 시리즈는 이제 마침 일본에서 그 제타 건담이 방영될 때였어요. 딱 그 시점에 맞춰서 네, 이 제타 건담 3부작을 이제 내게 되죠. 다이나믹 콩콩 미니백과와 다르게 이 성심도서의 그 딱따구리 문고는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건담 하나만 있으면 돼,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
건담 시리즈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이 대백과 시리즈를 이제 내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제타 건담 이제 3부작을 내게 되고, 바로 이제 인기가 증명이 되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퍼스트 건담 3부작을 냅니다. 그리고 이 쌍제트 건담, 더블 제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방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한 권을 먼저 내고 나중에 이제 방영이 끝난 다음에 완결판 형태로 내서 이 건담 시리즈를 이제 쭉 이제 관통하게 되죠. 제가 이제 처음 이 제타 건담 3부작이 나왔을 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, 뭐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진짜 밤새워서 이제 몇 번을 진짜 봤는지를 몰라요. 그 과거 이제 프라모델 속에 이제 조그만 세계관을 이해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떤 등장 인물들이 이제 나오는지 이제 알게 된 다음에 만나게 된 이 제타 건담은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보는데, 이제 이게 미니백과의 특성상 이제 그 이미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대사 같은 게 섞여 있는 이제 식이었는데, 이 쪼가리 같은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막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실제로 당시에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본 건 아니지만, 그 이상의 어떤 상상력이 동반되어서 이 건담 시리즈를 이제 접하게 됐던, 뭐 저 말고도 당시에 이제 그 미니벽가를 통해서 건담을 만나신 분들 비슷한 경험들을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요. 아주 이제 특별했던 그 건담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심도서의 이제 건담 시리즈가 이제 큰 히트를 치게 되는데, 당시는 이제 언제였냐면 그 선라이즈의 그 리얼 로버 시리즈들이 굉장히 기세가 등등한 시절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이제 성심도서에서도 이제 건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, 이 선라이즈 리얼 로봇을 연장선상으로 쭉 들여오면 이제 계속 그 엿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쭉쭉 나오게 된 게 뭐 단바인, 보텀즈, 뭐 레이즈너, 엘가임 이 다 나오게 되죠. 그래서 아주 뭐 당시에 이제 뭐 그 리얼타임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진 못했지만 이 미니백가들을 통해서 당시 최고로 인기 있었던 일본의 로봇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이제 성심도서의 딱따구리 문고가 이 선라이즈 리얼 로봇 군단을 앞세워서 막 역습을 하니까 이제 전통의 다이나믹 콩콩 미니백과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. 이 시장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빼앗길 것 같으니까. 그래서 뭔가 이쪽에서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 역습을 하죠. 이제 뉴건담으로 이렇게 마크로스하고 이제 제타 건담을 대결시키기도 하고, 요게 좀 물건인데 그 특촬 쪽으로도 막 영역을 넓혀가지고 또 딱따구리 문구에 또 회심의 카드였는데요.